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최근 3개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해 보이는 2차 전지 관련 투자의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년 미국 IRA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보조금 전액 삭감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엔비디아 H백 투자금 회수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선 산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생산 목표를 지난주 연 15만 대 정도 수준에서 8만 대 정도 수준까지 크게 낮췄는데요. 부품 공급 업체들한테 내년 물량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포드는 대변인을 통해서 라이트닝 생산은 고객 수요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생산을 감산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11월에 최고로 많이 팔았던 것이 월 4,400대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까 주간으로 따지자면 이미 이것에 많이 못 미치고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1,000대 정도 판매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죠. 따라서 이미 미달량이 컸었던 만큼 이를 조금 더 현실화하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시간이 다시금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지 않았었고 자동차 OEM별로 전기차 생산량이 5만 대 이하인 기업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찍어내는 만큼 팔리기 바빴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업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 F150은 포드가 가장 많이 파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먼저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포드와 GM, 폭스바겐이 대표적으로 현재 뒤처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지금 구간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에 대해서 전동화에 앞서고 있는 볼보의 CEO는 여전히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장기적인 미래는 없고 결국엔 전기화만이 살 방법이라는 대표적인 주자이죠. 최근에 C40 소형 SUV나 아니면은 EX30 크로스오버를 포함한 신형 EV에 대한 수요는 올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부진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사실은 7월부터 많이 부진했는데 이 시기가 미국 내 테슬라 사이버 트럭 검색량과 관심이 올라가면서부터이긴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올해 들어서 전체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 세계 2위로 테슬라가 올라갈 만큼 사이버 트럭이나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높았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도요타의 버금갈 수준만큼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꽤나 고무적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적다기보단 지갑에 여유가 생기면 이들이 다시 구매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처럼 얼마나 검색이 많았느냐가 꽤 중요했죠.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FOMC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따지자면 첫 번째로는 포드라고 성장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폭스바겐의 부진에서도 미루어 볼 때 전기차에서도 이제는 차별적인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얼리 어답터 시기를 지나서 대중화되면서 점점 자동차처럼 신차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세 번째로는 전기차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이제 수요가 점점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 할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연말까지는 내수 판매 러시로 마감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이 다시 테슬라차님 자료처럼 단축된 모습이죠. 사진은 기가 상하이에 있는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모델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핵심은 투자의 생각 중에서 FEOC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우려 집단 발표 이후에 자동차 기업들의 IRA 세금 공제 크레딧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워낙 빠르게 주간 단위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정리하기가 필요했는데 크게 보시게 되면 위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우주단체 지정 전에 소통할 때 그 당시에는 11월 말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죠. 그러니까 RWD만 $7,500에서 반액으로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CATL의 LFP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2주 전인 12월 6일 두 번째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모델 3 롱레인지, 즉 LG 엔솔의 한국 공장의 2170 셀조차도 내년에는 반액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FEOC 발표 이후에 2차 해석이 들어가면서 당국과 상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와 모델 3 롱레인지 이 둘 모두 올해 $7,500에서 내년에는 0원으로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보조금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는 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급선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한국의 2차 전지 벤더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변화가 2주 사이에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트로이는 한국에서 생산 중인 LG 엔솔의 2170 셀에 중국산 분리막이나 음극을 사용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체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분리막과 음극 등 각종 양극재뿐만 아니라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조차도 공급선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1 고객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100을 구매해서 각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서비스하게 되면 매출은 얼마나 벌게 되는지, 마진은 얼마나 남기는지에 대한 가벼운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무척 빠르게 열리고 있는 시기이죠. AI에 주로 쓰이고 있는 GPU 컴퓨팅을 제공함으로써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코멘트가 제가 주로 얼마나 팔 것인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H100을 많이 사는지, 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구매해서 얼마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구글 GCP, 오라클의 OCI 등 이들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GPU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6.2빌리언 정도에서 내년에는 20.6빌리언, 그리고 그 후에는 44.4빌리언 정도로 매우 커집니다. 그 다음에 26년으로 가게 되면 대략 63빌리언 정도로 커지죠. 따라서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2년 뒤에는 약 7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이고 3년 뒤에는 현재 대비 약 10배까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1빌리언을 투자하지만 투자 회수금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1년 정도면 1.2빌리언의 매출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나죠. 매출 총이익률 또한 대략 60%에서 64% 정도 사이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면 순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투하 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AI는 빅테크를 더 빅테크스럽게, 패권국은 더 패권국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기술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반도체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후발국 입장에서는 소버린 AI라는 이름으로라도 국가 단위 펀드를 만들어서 AI를 굴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젠슨 황 일주일간의 순방은 매우 의미가 깊었죠. 보통은 보셨다시피 대만으로 공급망을 처리하러 순방에 나섰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행선지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으로의 직수출이나 간접 수출을 금지했던 만큼 해당 안보 규제나 수요 공급의 매칭에 대응하기 위한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주로 우방국이었고 우선 납품을 강조할 만큼 굉장히 안보 파트너로서의 성격을 많이 보였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중국이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제3국을 통해서 AI 워크로드를 빌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보이자 생산 거점으로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도 총 5개였습니다. 이번 투자의 생각은 AI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데 필요했던, 중요했던 오라클과 어도비의 4분기 실적 프리뷰를 미리 내드렸고, 엔비디아 CEO의 순방 이후 브로드컴과 몽고DB, 니오, AMD, 슈퍼마이크로의 지난주의 컨퍼런스 콜 발언들 디테일을 정리해봤으며 주간 매그니피센트 7 기업에 대한 코멘트가 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는 연간 전략 보고로 특집을 많이 자료를 편성을 했는데 2024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특집 첫 번째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총 26분짜리 자료였고 IB들은 당연히 리서치 센터마다 각각의 24년 매크로 전망을 내놓는 11월부터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보고서 이거 기업 분석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집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약 선별을 거쳐서 출시한 것이 바로 이 자료인데요. 지금 좋은 기업들은 이미 네프콘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장의 순풍이나 역풍 정도를 볼 때 펀더멘탈이 별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와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경쟁력 순에서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이나 매크로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을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할 기업들을 정리했으며 리비안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특집 자료인 내년에 주목해야 될 기업들 파트 2였습니다.
혁신 의료기기와 신재생 대장주에 대한 내년의 기대, 그리고 AI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상 이제 GPU 서버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될 텐데 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뀔지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 준비 중인 것이 바로 버티브였습니다. 기대하는 소비자 기업과 물류자동화 대표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총 32분짜리 자료로 매우 크게 나갔고, 그리고 해당 자료에는 물류자동화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생각하는 인핀지에 대한 기업 분석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빅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엔비디아 H100을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죠. 과연 이들의 수익성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들이 H100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시간은 얼마인지, 클라우드 기업들 간 GPU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처럼 파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24년 그리고 25년, 26년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누가 가장 GPU 서버의 수혜를 많이 받는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에 오더컷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팩트체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발표된 AMD의 MI300X에 대한 분석입니다. 학습용 GPU 부분에서 해자를 한 번에 넘기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AMD 발표의 핵심은 최근 급증 중인 AI의 추론 워크로드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론용 GPU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자사의 것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벤치마크가 사실인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사실과 다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맞는지 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사로 메타와 그리고 마소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예상과 달리 아직 해자를 넘지 못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섞여 있었죠.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